지원 대책의 범위를 정할까?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골몰해야지. 이미 정권이 끝난 지난 정부의 얘기를 하는 건 그러면은 굉장히 미덥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집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좀 권합니다. 아니, 저 애지간한 문제에서는 전 정부를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맞는 말씀이세요. 그런데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지금 덮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지금 이관섭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일종의 먹튀죠, 먹튀. 저 지난 겨울을 올리지 않고 지나간 거는 잘못한 거 맞아요.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폭탄은 뭐냐면 2020년이 2000년대 들어서 LNG 가격이 가장 낮을 때였어요. 그럴 때는 산자부가 장기 계약을 더 했어야 됩니다. 근데 장기 계약이 19년부터 22년까지 거의 똑같아요.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늘리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탄소 제로 어쩌고 이러면서. 그리고 더 큰 폭탄은 뭐냐면 탈원전 한다고 원자력 그 건설 그 스케줄을 5년 이상씩 지연을 시켰어요.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금 2020년에는 신한울 1, 2, 신고리 5, 6 이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걸 다 지연시켜서 작년에 겨우 전쟁 난 다음에 신한울 1호기만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LNG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발전 그 비중이 22%였는데 끝날 때는 29%로 올라가 버렸어요. 그러니까 LNG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난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LNG를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또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은 난방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뒷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지뢰를 묻어놓고 나간 거예요. 지뢰도 큰 거 1탄, 2탄, 3탄 3중 지뢰를 묻어놓고 나갔어요.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할게요. 반론이 있을까요? 우선 탈원전 때문에 그 에너지값 급등의 원인을 찾는 건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은 지향은 했지만 깃발은 들었지만 실제로 원전 발전량이 줄은 건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학술 세미나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아니 지난 정부의 탓도 있고 책임도 있고 모두 있고 따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 정권을 제 국정을 운영하고 정권을 꾸려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해법을 찾는 정권 담당자로서는 지난 정부에 탓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. 그걸 백날 그걸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자, 두 분 잠깐만 여기까지. 잠깐만 네. 이따 또 말씀하시고